많은 분들이 치매를 뇌가 늙어서 세포가 죽어가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치매는 뇌에 소위 쓰레기라는 것이 쌓여서 생기는 병인데요. 그 쓰레기가 뭐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한 노폐물을 말합니다. 이게 뇌세포 사이에 풀처럼 늘어붙어서 신경을 끊고 세포를 하나씩 죽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20년쯤 지나면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거죠. 더 무서운 건 아무 증상도 없이 이미 40대부터 조용히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밤에 푹 자고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진 않으신가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데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라고 잊어버리거나 아는 사람인데 분명히 이름이 입 안에서만 맴돌고 안 나온 적은 없으신지요? 이런 증상이 하나라도 있다면 지금 여러분 뇌에 혹시나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인 건 하나 있어요. 우리 뇌는 원래 좋지 않은 쓰레기를 밤마다 스스로 씻어내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거를 소위 뇌 안에 있는 하수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치매 그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이 하수구의 순환이 잘 안 돼서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되는 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답도 그래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막히고 순환이 안 좋은 하수구를 다시 뚫으면 되는 거죠. 오늘 그 방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에서 하루 3번 배랑 얼굴이랑 목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경과에서 치매만 20년께 넘게 봐온 제가 왜 이게 효과가 있는지 근거까지 한번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해지실 겁니다. 먼저 이 청소 시스템을 정확히 알고 가셔야 뒤에 내용이 이해가 되시는데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씻어내는 게 뇌척수액인데요. 뇌를 푹 담그고 있는 맑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이 하루에 페트병 한 병 분량 500ml쯤 뇌의 구석구석을 돌면서 쓰레기를 실어 나릅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글림프라고 하는데 그냥 뇌에서 일어나는 하수구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물은 뇌만 돌고 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어야 하는데요. 뇌를 씻은 물은 코와 얼굴 주변의 흐름을 타고 내려와서 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뇌에서 시작해 이 목으로까지 흐르는 이 물길 딱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따가 왜 배, 얼굴, 목 순서로 치료를 하는지 여기서 그 해답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하수구가 나이가 드실수록 느려진다는 겁니다. 물이 안 흐르고 그대로 고여요. 그러면 이 고인 물은 뇌세포에 늘어붙어서 기억력을 갉아먹고 결국 치매로 진행하게 합니다. 제가 신경과에서 2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오면서 확실해진 게 있어요.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작은 청소가 오랫동안 조금씩 밀린 결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쓰레기는 증상이 나오기 15년, 20년 전부터 쌓인다는 겁니다. 60대에 진단받으신 분은 40대부터, 70대에 진단받으신 분도 이미 50대부터 쓰레기의 처리인 하수구가 느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아까 그 멍한 증상이 자꾸 반복된다면 지금 그 청소 시스템인 하수구가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완전히 막히기 전에 오늘부터 같이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입니다. 아니 배에 힘주는 게 뇌랑 무슨 상관이야 싶으시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 원리부터 짚어드릴게요. 우리 뇌는 아까 그 뇌척수액, 그 물에 통째로 둥둥 떠 있습니다. 딱딱한 돌이 아니라 물에 담긴 젤리와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이 담긴 공간은 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척추를 타고서 아래까지 하나의 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배에 힘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배에 힘을 준다기보다는 복식호흡을 하는 겁니다. 횡격막을 올리고 복식호흡을 해서 뱃속에 압력이 확 올라가면 그 압력이 물관을 타고 위로 밀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물에 떠있던 뇌가 아주 살짝 밀려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와요. 이 작은 움직임이 고여있던 뇌 척수액을 한번 출렁 흐르게 만들어서 노폐물을 쓸어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배가 아래에서 물을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에이, 그 정도로 뇌가 움직이겠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최근 연구팀이 특수현미경으로 동물 실험에서 이거를 실제로 촬영을 했습니다. 배에 힘을 줘서 횡격막을 올리고 배의 압력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뇌가 그 현미경에서 보일 만큼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이 배에 힘주는 것은 뇌 안에서는 청소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같이 해볼까요? 자, 배꼽 아래에 왼손을 대시고요. 가슴에 오른손을 올립니다. 그 느낌으로 아랫배를 단단하게 부풀린다는 건 숨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3, 4초에 갈려서 이 가슴은 움직이지 않고 숨을 들이마십시오. 그럼 배가 천천히 나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느끼시죠? 그리고 나서는 5, 6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러면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이 복압과 가슴의 흉곽의 압력의 변화가 오고 이것이 결국 뇌 압에 영향을 주어서 뇌 척수액이 움직이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딱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어깨나 가슴에 힘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가슴에 손으로 올리시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도록 느끼시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고요. 힘은 오직 아랫배에만 주십시오. 어깨를 올리고 인상을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발살바라고 하는 배에 그냥 힘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즉 복식호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아랫배만 몇 번 하느냐,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5번, 걷기 전에 5번, 자기 전에 5번, 이렇게 하루에 5번씩 3회 하시면 다입니다. 저도 진료를 보다가 환자분이 들어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짬 동안 잠깐 책상에서 몰래 합니다. 티도 안 나고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좀 뜻밖일 겁니다. 바로 얼굴이에요. 얼굴이 뇌청소랑 무슨 상관이지? 이것도 아까 그 배수로를 떠올리시면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뇌를 씻은 물이 코와 얼굴 주변에 림프 순환을 지나서 목으로 빠진다고 했죠? 그 물이 지나가는 길, 배수관이 깔려 있는 데가 바로 우리 얼굴입니다. 코 옆, 눈 밑, 광대, 입 주변, 여기 아주 가느다란 림프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배수관에는 심장 같은 펌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절로는 잘 안 흘러요. 무엇이 이걸 짜주느냐? 바로 얼굴 근육입니다. 우리가 씹고 말하고 웃을 때마다 얼굴 근육이 이 관을 눌렀다 폈다 하면서 치약을 아래에서 짜 올리듯 노폐물을 목적으로 밀어내주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얼굴 운동은 부위별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씹기. 이건 광대와 턱 근육을 써서 얼굴 위쪽에 배수관을 짜주는 걸 도와줄 수 있는데요. 드실 때 한 입에 최소 20번, 딱딱한 거면 30번씩 꼭꼭 씹으세요. 요즘 다들 몇 번 씹고 후루룩 넘기시는데 그게 이 배수관을 하루 종일 놀리는 겁니다. 둘째, 발음. 입을 최대한 크게 벌려서 아, 에, 이, 오, 우 볼이랑 입 주변 근육이 쫙쫙 늘어나게 하는 게 느껴지셔야 해요. 이게 입 주변 배수관을 짜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씩. 셋째, 웃기. 활짝 웃으면 눈밑이랑 광대가 올라가면서 눈 주변 배수관까지 도와줍니다. 잘 웃는 분들이 얼굴이 잘 안 붓는 게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안타까운 게 은퇴하시고 온종일 집에서 말 한마디 없이 TV만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 얼굴 배수관이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혼자 계셔도 소리내서 웃고 소리내서 신문 읽고 노래도 많이 하시라고요. 기분 좋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뇌 청소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목입니다. 지금까지 배로 밀어 올리고 얼굴로 짜서 내렸잖아요. 그 물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모입니까? 바로 목이에요. 목이 이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마지막 배수구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니 여기가 순환이 안 좋고 막혀 있으면 앞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헛일이겠죠.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목이랑 어깨가 늘 뻣뻣하게 뭉쳐있는 분들이 유독 머리가 막지 않다, 늘 무겁다 라고 하십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최근 연구에서 이 목의 림프 통로를 부드럽게 열어줬더니 뇌에 노폐물 빠지는 속도가 거의 2배로 빨라졌다는 동물 실험 연구가 있습니다. 2배요. 그래서 이 목은 곁들이기가 아니라 오늘의 마무리 중요한 단추입니다. 방법은 3군데만 순서대로 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귀 바로 뒤, 움푹한 곳. 여기가 배수관이 시작되는 밸브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가락으로 지그시 원을 그리며 5번 눌러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그 자리에서 목 옆선을 따라 쇄골 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물을 흘려보낸다 라는 느낌으로 쓸어내립니다. 10번. 셋째, 마지막으로 쇄골 바로 위 오목한 곳, 여기가 림프가 몸통으로 합류하는 하수구의 뚜껑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지그시 눌러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절대 세게 누르거나 벅벅 문지르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림프관은 아주 얇은 관이기도 하고요. 이 목에는 중요한 혈관이나 신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살짝 밀어내는 정도, 그게 정답이에요. 아침에 세수하실 때 자기 전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3가지예요. 근데 하나만 더, 사실 뇌 청소에 가장 확실하게 검증된 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규칙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몇 주만 해도 뇌의 청소 능력이 확 좋아진다는 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배도 얼굴도 목도 결국 몸을 움직여서 그 물기를 흐르게 한다는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 이 3분에 하루 30분 걷기만 얹으시면 충분합니다. 정리할게요. 오늘 딱 3가지, 복식호흡하기, 얼굴 많이 움직이기, 목을 쓸어주기, 여기에 걷기까지 더하면 완벽합니다. 혹시 지금 난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싶으신 분, 아닙니다. 절대 안 늦었어요. 이 하수구는 오늘부터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쌓이는 걸 늦추고 조금씩 씻어내면 그만큼 시간을 법니다. 그게 골든타임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요즘 자꾸 깜빡하신다면 잔소리 대신 세 부분을 옆에서 같이 해보세요. 저도 매일 합니다. 진료 짬짬이 복식호흡을 하고 오며 가며 목을 가볍게 쓸어내리고요. 그리고 많이 씻고 많이 말하고 많이 웃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저랑 같이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뇌 건강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